새벽 3시 강도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이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누가 이런 새벽에 연락을 했을까요? 화면을 보니 1층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혜성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어르신 현관 앞에 모르는 사람이 서성이네요. 혹시 아드님인가요? 도아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진우가 이런 새벽에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슬리퍼를 끌고 현관으로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혜성이 또 문자를 보냈어요. 어르신 문 열지 말고 불만 켜보세요. 도아는 혜성 말대로 현관불을 켰습니다. 복도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런데 정말로 누군가 서 있는 그림자가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도아는 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또르륵 도어락이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도아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어르신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나요? 아니요, 아직은 그냥 서 있어요. 근데 도어락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접수해 드릴게요. 혹시 더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그 후로 1시간 정도 지나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혜성이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어르신 이제 가신 것 같아요. 내일 CCTV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아는 그제서야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왜 이런 새벽에 왔을까요?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족들만 아는 번호인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도아는 일찍 일어나 동대표인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어제 새벽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CCTV 좀 볼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그래? 그럼 오후에 관리사무소로 와. 도아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긴 거였습니다. 오후에 영자와 함께 CCTV를 확인했을 때 도아의 직감이 맞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새벽 3시경 복도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고 그중 1명은 분명히 진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1명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상하네. 진우가 왜 이런 새벽에 왔다가 안 들어가고 갔을까? 영자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혜성이 편의점에서 올라왔어요. 어르신 어제 그 일 말인데요. 아드님 말고 다른 남자 1명이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뭔가 도어락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도아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들이 낯선 사람과 함께 와서 자기 집 문을 열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미라랑 같이 갈게. 엄마 일로 상의할 게 있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어색했습니다. 도아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70년을 살아온 감이 틀릴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다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과 집을 지켜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진우와 며느리 미라가 함께 왔습니다. 미라는 평소보다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마치 꿀을 탄 것처럼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도아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미라는 이렇게 친근하지 않았거든요. 진우야, 무슨 일인데? 엄마, 우리가 요양원 알아봤어. 엄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곳이야. 진우의 말에 도아는 당황했습니다. 요양원? 자기는 아직 건강한데 왜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미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모시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좋은 요양원을 찾았어요.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하려고? 도아가 물어보자 미라와 진우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어머님. 집 명의만 정리하면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미라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종이가 한 뭉치나 되었어요.
오늘은 복잡한 건 나중에 하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빨리 처리해야 좋은 방을 잡을 수 있거든요. 도아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았어요. 그리고 곳곳에 빈칸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다 뭔 서류야?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어머님,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미라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아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걸까요? 나는 글자 큰 거 아니면 못 봐. 다음에 안경 쓰고 천천히 보자. 도아가 이렇게 말하자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우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냥 오늘 하자. 내가 다 확인했으니까 괜찮아. 아니야, 내일은 내가 직접 봐야지. 빈칸도 많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미라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빈칸은 나중에 우리가 채울 거예요. 오늘은 정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도아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빈칸을 나중에 채운다고? 그럼 지금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무엇을 써넣을지 모르잖아요. 안 돼. 빈칸에는 도장 못 찍어. 다음에 다시 오렴. 미라와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류를 정리해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마지막 표정이 무서웠어요. 마치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간 후 도아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 함께 살아온 아들이 자기를 속이려 한다는 게 믿기 어려웠지만 어제 새벽 일을 생각하면 연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아는 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성아, 혹시 시간 있을 때 한번 올라올 수 있어? 상의할 일이 있어. 저녁 무렵 혜성이 올라왔습니다. 도아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어르신, 그거 이상해요. 빈칸 서류에 도장 찍으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나중에 뭘 써넣을지 모르잖아요. 혜성의 말에 도아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였어요. 이틀 후 도아는 동대표 영자와 함께 경찰서 생활안전가를 찾았습니다. 박선호 순경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요즘 이런 일이 많아요. 특히 빈칸 서류는 정말 위험합니다. 박선호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빈칸에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아무거나 써넣을 수 있어요. 재산 처분 동의서가 될 수도 있고 위임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도아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만약 어제 도장을 찍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르신, 혹시 가족이 약이나 음료를 챙겨주면 사진을 찍어두세요. 그리고 바로 마시지 마시고요. 약이나 음료를 왜요? 의식을 흐리게 하는 성분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판단력이 떨어져서 뭐든지 서명하게 될 수 있어요. 도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질 뻔했구나 싶었어요. 만약 다시 오면 어떻게 하죠? 일단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대화를 녹음하고 서류 사진도 찍어 두시고요. 박선호는 도아의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사용법도 쉽게 알려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아는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 가족이 가족을 이렇게 속이려 하다니. 그래도 미리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 그날 밤 도아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겠으니까요. 사흘 후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전보다 더 다정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생각해보니 저희가 너무 급하게 했네요. 이번엔 천천히 하죠. 그래, 천천히 하자. 그런데 어머님이 요즘 기력이 없어 보이셔서 좋은 걸 준비했어요. 내일 갖고 갈게요. 도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선호 순경의 말이 떠올랐어요. 약이나 음료를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뭘 가져온다고? 홍삼 음료랑 수면에 좋은 건강식품이요. 어머님이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셔서요. 전화를 끊은 후 도아는 바로 혜성에게 연락했습니다. 혜성아, 내일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시간 되면 도와줄 수 있어? 네, 어르신. 뭔데요? 도아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혜성은 즉시 이해했어요.
어르신 내일 제가 편의점에서 계속 지켜볼게요. 그리고 이상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영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영자야, 내일 인터폰 화면을 녹화할 수 있을까? 혜성이가 방법을 알려준다는데. 그럼 당연히 도와줘야지. 우리끼리라도 서로 지켜야지. 다음날 오후 미라가 혼자 왔습니다.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우가 일이 있어서 저 혼자 왔어요. 도아는 이미 녹음 앱을 켜두었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화면도 녹화되고 있었어요. 뭘 그렇게 많이 가져왔어? 미라가 쇼핑백에서 홍삼 음료 한 박스와 작은 포드를 꺼냈습니다. 이건 홍삼 음료고요. 이건 수면 보조제예요. 천연 성분이라서 몸에 좋아요. 도아는 박선호의 말을 기억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고맙네. 그런데 이걸 언제 먹으라고? 홍삼 음료는 지금 드시고 수면 보조제는 잠들기 전에 드세요. 제가 타드릴게요. 미라는 주방으로 가서 홍삼 음료를 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작은 포를 하나 뜯어서 내용물을 넣었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따뜻할 때 드세요. 도아는 컵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지난번 서류 말이야. 그거 다시 가져왔어? 네, 가져왔어요. 그런데 홍삼 음료부터 드세요. 기력을 보충하고 나서 서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라가 자꾸 음료를 마시라고 재촉했습니다. 도아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나는 뜨거운 걸 못 마셔. 좀 식혀서 마실게. 그리고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미라의 얼굴에 살짝 짜증이 스쳤어요. 어머님, 식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지금 드세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도아는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미라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지난번과 같은 서류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빈칸이 많네. 어머님, 세부사항은 나중에 채울 거예요. 오늘은 기본 동의만 해주시면 돼요. 도아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재산 일괄 위임, 정권 위임, 재산 처분 동의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보였어요. 이게 다 뭔 소리야? 재산 일괄 위임이라니? 어머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양원 들어가시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미라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빈칸에는 뭘 쓸 거야? 계좌 정보나 날짜 같은 거요. 나중에 정확히 써놓을게요. 도아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자기를 속이려는 거였어요. 안 돼. 빈칸에는 도장 못 찍어. 미라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내 재산을 일괄 위임하라고? 그럼 내가 뭘로 살아? 어머님, 요양원에서는 돈이 필요 없어요. 저희가 다 해결할게요. 미라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또다시 홍삼 음료를 권했어요. 어머님, 홍삼 음료라도 드세요. 기력이 없으시면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도아는 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사람이 차를 주면 마시는 건 나인데 왜 넣는 건 너지? 미라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왜 이 안에 뭔가를 넣었어? 나는 다 봤어.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아가 문을 열자 박선우, 순경과 영자가 함께 들어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미라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도아는 준비해둔 증거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찍어둔 음료와 포사진, 복도 CCTV 캡처, 그리고 오늘 녹음한 대화 내용까지요. 박선호는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서류네요. 빈칸 위임장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컵 안에 액체를 확인했어요. 이것도 검사해 봐야겠네요. 미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그럼 저희와 함께 가시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미라가 경찰서로 향하기 전에 도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정말 어머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도아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사람을 안 받겠어?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다 알아.
며칠 후 진우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미라가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정말 엄마를 해치려던 게 아니야. 그래도 엄마를 속이려 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겁이 나서 그냥 따라만 했어. 도아는 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자식이었어요. 진우야,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 빚은 천천히 갚으면 돼. 하지만 사람을 속이는 건 안 돼. 알겠어,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 한 달 후 도아는 동네 어르신들과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조심해야 할 일들을 공유하는 모임이었어요. 요즘 세상에는 조심해야 할 게 많아요. 빈칸 서류에는 절대 도장 찍으면 안 되고 음료나 약은 사진부터 찍고 서류는 천천히 읽어봐야 해요. 혜성도 가끔 모임에 참석해서 젊은 사람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영자는 CCTV 보는 법을 알려주었고 박선호, 순경은 월에 한 번씩 와서 안전교육을 해주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도아는 시장 휴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가족도 믿을 수 없고 곳곳에 함정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을 지키면 살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빈칸에는 도장 찍지 않기, 약이나 음료는 사진 먼저 찍기, 서류는 천천히 읽어보기,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누군가와 상의하기. 이런 작은 원칙들이 자신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과의 연대였어요. 혜성, 영자, 박선호, 순경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도아는 지갑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혜성에게 말했습니다. 혜성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어르신,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서로 지켜봐야죠. 혜성의 밝은 미소를 보며 도아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좋은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는 걸 느꼈어요. 집에 도착해서 도아는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끓인 차였어요. 안전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 한 잔에도 진실이 있구나. 도아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작은 차 한 잔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으니까요. 이제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도아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을 지킬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들이 있고 서로 지켜줄 수 있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어요. 차 한 잔의 진실. 그 속에 담긴 건 단순한 물과 차잎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과 거짓, 위험과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가는 지혜가 들어 있었어요. 도아는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기본을 지키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깨달음이 70년을 살아온 자신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